네, 김동철 의원입니다. 네. 맨 끝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하고 좀 중복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병역 면탈, 이건 국가 안보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적 면탈 행위자를 발본세곤하기 위해서 2012년에는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난 4년 동안 연평균 한 45명 정도로 적발을 했어요. 네. 네. 하여튼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제도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병역 면탈자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발이 적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 최근 5년 동안 국적 변경에 의한 병역 면탈자를 보니까 총 17,000명이 넘어요. 예? 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이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2,800명 정도 됐는데 네. 국적 변경으로 인한 병역 면탈자가 네. 지금 금년 7월에는요. 금년에는 7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4,200명. 네. 이거 연말까지 가면 6,000에서 7,000명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멘탈이 아니고. 네. 뭡니까? 국적 포기를. 그러니까요. 병역 회피. 국적 변경에 의해서 병역 기피하는 것은 병역 멘탈 아닙니까? 그건 조금 성격이 좀. 뭐가 틀려요? 이 병역 의무를. 예, 아무튼. 국적을 통해서 이제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하면 그건 병역 면탈, 사실상의 병역 면탈 아닙니까? 이제 멘탈은 저희가 보는 이제 멘탈의 개념은 우리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자기가 어떤 속임수를 쓴다든지 정신질환을 유발한다든지. 그럼 이 통계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국적 이탈, 상실을 통한.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예?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거죠. 병역 회피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병무청에서 오늘 아침 업무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 제재 방안 정책 연구 용어까지 해서 지금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면서요. 네. 예? 그런데 병무청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됩니까? 국적 변경의 주 요인이 병역 기피 때문에 했으면 이건 다 병역 멘탈자죠. 예? 그건 이제 아니 자기들이 정책 연구 용어까지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아니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불법으로 국외에 체류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최근 5년간 한 760명 정도가 됐어요. 네. 예. 이 병역 기피자들 하여튼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정말 이건 경악할 만한 일인데 국적 변경을 해서 병역을 면탈하고 나서 다시 국적을 다시 취득을 해요. 예? 그게 지난 5년 동안 85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정부가 허용해줘도 됩니까, 이렇게 국가가?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예?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85명을 허용을 해줘요? 예? 그건 이제 국적 회복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이제. 아니지만 병무청이 국적법을 다루는 기관은 법무부입니까? 법무부입니다. 병무청이 강력한 의견 제시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이번 그 법안에서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국적을 변경할 당시에 병역 의무자였다면, 네? 국적을 변경할 당시에 병역 의무자였다면, 네. 그런 국적 변경으로 인한 병역 면탈자는 절대 국적을 회복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적법이 잘못됐으면 국적법을 고쳐야죠. 국적법 19조 2항 3호 좀 더 보완을 해야죠. 단서를 달아서 네. 국적 변경 당시에 병역 의무자는 그렇게 해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시 절대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네. 당사자에게 알려져야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5년도 일입니다. 2005년도에 육군 28사단에서 GP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병역문화 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발표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했던 군복무 부적합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했죠. 네. 2005년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무형정의 핵심은 군복무 적합자와 부적합자를 잘 선별하는 것이 병무형정의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심리검사 단계에서 정신질환 사유로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자는 매년 평균 한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예? 네. 그런데 실제로 정신과 판정을 하면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들은 한 2.4%밖에 되지 않고 80.9% 그러니까 81%가 다시 현역 처분을 받아요. 네. 예?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해서는 2.4%밖에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80% 이상이 다시 현역 처분도 현역을 가는데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중도에 전역 조치된 사람들은 또 매년 한 14,000명. 그래서 14,000명이고 그 중에 80%는 다시 정신질환자예요, 이분이.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정밀 대상자로 분류했다가 2.4%만 면제시켜주고 전부 현역 보냈다가 다시 그 중에 80%가 다시 거의 80%가 다시 또 정신질환으로서 군복무 적응 곤란자라서 전역 조치해준다. 이거 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다 이해되죠. 이해가 근데, 되고. 아무튼 병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는 많이 해놓고, 다시 또 면제는 조금 해주고, 다시 군대 현역으로 보냈는데, 다시 또 대거 전역 조치당하고, 이건 뭡니까, 이게? 이 정신관 질환에 대한 참 심사나 판정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니, 이게, 예. 물론 어렵죠. 심리검사가 얼마나 예,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자, 2014년에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또 병역문화 개선 대책 내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뭐라고 대책을 발표했죠? 지금 띄워주고 있죠? 예? 뭐라고 했습니까? 징병검사 의료진 금년까지 2, 3배 확대하겠다고 그랬죠. 그랬죠? 징병검사 의료진을 2,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말입니다. 예? 심리 상담사. 그렇죠. 징병검사,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징병 전담무사 늘어났습니까? 의사는 3명 늘어났죠. 예. 금년까지 3명 늘어났어요. 네. 또 그 같은 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리에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3가지 대책 발표했죠. 2015년까지 이 자료 다 앞에 있으니까 보세요. 네. 전문인력 70명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종합심리검사 정책 TF 구성한다고 했어요. 국방부령 개정해서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전문인력 심리상담사 60명 확충한다고 했는데 13명 확충했고 정신과 의사는 그대로 했어요. 종합심리검사 정책 TF 구성 안 됐어요. 국방부령 개정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47명 전문인력 정원한다고 그랬죠. 종합심리검사 시스템 또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작년 국정감사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 됐습니까?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오늘 국감 이 자리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징병 전담무사 지원한다고 그랬죠. 종합심리검사 제도 도입한다고 그랬죠. 이 4번째 거짓말 믿어도 됩니까, 이제? 이게 하루 4번째 거짓말이다. 4번째 거짓말. 이것도 안 지키면. 이게 장기적으로 네. 이게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아니, 네. 청장으로 지금
2013년부터 4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국회를 농단해도 되는 거예요? 병무청장이 직을 지고 국회에 대한 약속은 국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예? 그럼 병무청장 직을 걸고 이걸 해내야죠. 형사부하고 무슨 예산당국하고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또 국회 와서는 국방위 와서는 또 하겠다고 네 번째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예. 올해 반드시 해내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내지 못하면 청장 내놓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의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300번의 징후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금년 9월이죠.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조사를 했더니 한국 사회 중범죄 발생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57%라고 그랬습니다. 네. 예?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중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 4천억이에요. 10조 4천억.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질환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해가지고 김병근사부터 쭉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금 이게 하인리 법칙으로 보면 또 지금 대형 사고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형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당사자와 그 해당 부대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병무청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병무행정을 해주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 그런 문제를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제도를 좀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병무청이 그래도 여러 가지 항상 그 병무행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용일자 선택제나 동반 입대제도 같은 것들 인정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요. 일용일자 선택제 매년 탈락한 인원이 많아가지고 5년간 평균 5만 3천 명 정도가 탈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국방부, 병무청, 교육부, 대학교 해가지고 대책회의 했죠. 네. 네? 네. 근데 대책회의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 대책이 있었습니까? 어떤 대책도 발표 못했죠. 네? 맹탕회의 했죠. 맹탕회의. 네? 예비 입대자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도 해결 못했잖아요. 자율학기제 도입, 전역 후 복학여건 개선 방안 하나도 해결 못했잖아요. 또 동반 입대제도 볼까요? 지난 5년 동안 동반 입대제도 27만 6천 명이 동반 입대에서 탈락했어요. 그렇죠? 예? 네. 동반 입대를 기대하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해서 결국 군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그 동반 입대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전투력에 또 악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네. 예? 하여튼 이런 그 병무청이 어떻든 병무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은 어떻게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취업맞춤 특기병제도 아까 우리 선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내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취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어떤 스펙도 없는 일반고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에서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취업맞춤 특기병에 접수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30%가 넘어요. 네. 네? 그리고 특기병이 합격해서 복무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비율이 11.3%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이제 이걸 맞춤형 이 특기병으로 있다가 복무하다가 전역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는 한 희망자에 비해서 한 32% 정도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뭐 적은 숫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또 많은 숫자라고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5년 작년에 병무청이 이 전역 한 맞춤 특기병들 취업 지원을 위해서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책은 병무청이 발표해놓고 탓은 고용노동부하고 국방부 탓으로 돌려놨어요. 예? 이걸 병무청이 발표를 했으니까 네네. 고용노동부, 국방부 좀 더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